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오늘은 자세가 통증의 원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세가 무너지면 거기에 근육 근막들이 단축되고 뻣뻣해지면서 통증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자세가 유일한 원인일까? 그리고 자세가 나쁘면 무조건 통증이 있는 거냐? 그리고 자세를 다 강조를 하는데 또 몸의 밸런스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만 어쨌든 바라볼 때 한계는 없는지 그 너머의 것을 좀 봐야 되지는 않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세만 나빠서 아픈 건 정말 절대 아니다. 자, PD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쨌든 너무 앉을 때 이렇게 가슴 펴고 허리 펴고 앉아야 돼. 그렇게 얘기 많이 듣고 자세가 안 좋으니까 아픈 거야. 뭐 구분등 있으면 아픈 거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것도 좀 봤을 거예요. 저는 등이 이렇게 구분등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진짜 많이 굽었거든요. 저도 이제 신경은 많이 쓰지만 근데 등이 굽었는데 어깨나 목이나 허리가 안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굽었는데 아픈 사람도 있지만 자세가 누가 봐도 안 좋은데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세가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근육 근막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자세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쉽게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가 안 좋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근근막에 문제를 만드는 어떤 자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근육 근막의 상태인데 근근막의 상태가 더 중요한데 근근막이 많이 주변에 염증이 있는 이런 상태들이 근근막이 더 단축되고 더 유착되고 더 힘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들에 제일 흔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뭐 만성염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전신염증이라고도 해요. 이 염증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디 감염되거나 심하게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염증과는 좀 달리 아주 국소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염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기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도 해요. 이거는 몸의 전신 대사 상태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몸의 전신 대사 상태라는 거는 또 뭐에 영향을 받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먹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먹는 거를 예를 들면 너무 당도가 높은 걸 많이 먹어요. 사탕, 또 밀가루. 그러니까 이거는 당도라기보다는 혈당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나 혹은 단백질, 고기를 먹더라도 심하게 불에 그을린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이야르 반응이 나온 맛있잖아요. 근데 그 맛있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이 나온 그런 고기들을 먹을 때는 뭐 혈당 오르는 문제라든지 그런 고기들에서 나오는 AG라는 당독소가 있어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 당독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근근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면 AG가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우리 몸에 이제 근육 혹은 이런 인대, 힘줄 이런 거랑 근막 이런 거랑 굉장히 좀 관여가 많이 돼 있는 게 이제 콜라겐이라는 성분이에요. 몸에 있는 몸 어디라도 있는 성분인데 이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크로스 링킹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독소가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뭉치게 만들어요. 콜라겐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당독소 때문에 근육, 근막, 인대 힘줄들이 많이 뻣뻣해지면 당연히 그런 상태일 때 자세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뭔가 신경도 압박하게 되고 혈액순환도 안 좋게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때 자세까지 안 좋아지면은 근근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일 때는 자세가 안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도 근근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주요한 거는 자세가 나빠서 자세를 실컷 고쳤어요. 근데 계속 아픈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좀 클린하게, 깨끗하게 먹는 것만 시작을 해도 자세 관계없이 근근막의 상태가 건강해지면서 많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거를 좀 클린하게 하잖아요. 식사를. 지금의 가정은 뭐 심각한 정도의 몸에 대사 이상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분들은 식사만 좀 깨끗하게 잘 먹어도, 그러니까는 너무 뭐 탄수화물을 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에 권장 칼로리 이내로 적정량 먹고, 그 다음에 너무 고기들은, 구운 고기들은 좀 피하고 삶은 고기 쪽으로 좀 드시고, 물론 아예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드시고, 당연히 식이섬유 잘 복용하시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는 능력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잘 해도요, 근근막의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평소에 자세 유지하는 자세 유지근들이 훨씬 더 힘을 잘 씁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는 거죠. 이거를 잘 해서 근근막의 기능이 좋아지면, 식사를 클린하게 잘 먹어서 근근막의 기능이 좋아지면 더불어서 자세를 잡기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면 운동 능력도 좋아져서 운동을 하기도 더 편해지고. 제 얘기는, 이거는 뭐 선수들 얘기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나 운동해야 되겠어, 자세가 안 좋아, 그래서 뭐 등 근육을 내가 조금 탄탄하게 만들 거야, 뭐 둔근을 탄탄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허리 근육도 완성시키고 뭐 등 근육도 완성시켜서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뭐 특별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바른 자세를 만들어야지, 이거는 식사를 잘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고 몸의 전신 대사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근근막에 안 좋은 성분들을 계속 많이 먹어요. 먹는데 운동만 한다? 결과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을 그냥 천천히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잘 잡기 위한 운동은 차라리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시고, 식사를 먼저 좋게 해보는 게 근근막 건강을 좋게 만드는 거에 1번이다. 그리고 식사를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같이 와요. 예를 들면 체내 지방도 좀 감소하겠죠? 지방이 감소하면 이런 만성염증, 전신염증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클린하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해보면 상당히 근근막 건강도 좋아지고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만성염증, 전신염증도 없어지니까 통증에 대한 어떤 예민도도 자연스럽게 같이 떨어지고 자세도 바로 잡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자, 요거 잘해서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면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둔근이나 그 다음에 등 부위 근육들을 이제 강화시키고 뭐 당연히 이제 복근 등의 기능도 회복시키고 뭐 이러면 이 근육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종 당화산물 AG, 여기 우리가 흔히 당독소라고 부르는데 쉽게 이 당독소가 근육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없어져요, 얘가. 너무너무 선순환이 되는데 제가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도 처음에 자세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건 좋다. 그렇지만 자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대사의 상태가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흔히 많다. 이거는 체중이 많은 분이든 체중이 적은 분이든 관계없이 세포의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되게 흔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식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외식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고 또 육류도 어쨌든 최대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마이야르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대사 이상 상태를 만들어 놨을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 목이 늘 아프다, 허리가 늘 아프다 이런 경우에 식단을 저당독소 식단을 하는 게 좋긴 하고, 이 저당독소 식단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촬영해서 올릴게요. 근데 어쨌든 식단을 클린하게 하는 것부터가 첫 단추다. 그래서 자세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결과적으로 자세도 좋아지고, 자세 잘 안 고쳐져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근근막 건강이 좋아집니다. 질문. 네, 질문. 그러면 식사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식사에 앞서서 내 몸의 체질에 따라서 식사가 달라질 것 같아서 내 몸에 대한 체질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체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몸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가야 되냐. 이제 그게 요 기능의학의 영역인데, 몸의 뭐 세포 대사 상태라든지 독소 상태라든지 뭐 장내 미생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기능의학적인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이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어떤 것들을 좀 보충하고 할지를 좀 알 수가 있고, 어떤 게 주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형, 그러니까 개인화된 이제 영양 치료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검사들은 병원도 가야 되고, 또 그런 검사하는 기능학 하는 데도 가야 되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웬만한 대사 이상 상태들, 그러니까는 의사를 만나지 않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사 이상 상태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대사 이상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 뭐 보편적으로 좋은 식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저당독소에 대한 식단들을 뭐 검색해봐도 좋고,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찍어서 올려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해야 될 거고, 왜냐면 이제 오늘은 진짜 이제 물꼬를 트는 얘기 했으니까 앞으로 할 얘기는 이제 진짜 많고, 제가 오랜 인상 경험과 좀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꼭 드리긴 해야 되겠다. 찾아보니까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지만 우리 정보는 의미 있겠다,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자세, 그런데 이 자세 이전에 우리 몸에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근근막 상태의 문제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정보가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통증의학, 정형의학, 기능의학 이런 내용들을 교차하면서 넘나들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 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닥터 우주였습니다.
어때요? 뭔가 예. 어디 처음을 갔다 오고 약간 신선해졌거든요. 그쵸. 예. 이게 이쪽을 주로 보는 분들, 이제 결국에 뭐 통증의학, 정형의학 이런 쪽이잖아요. 재활의학 이쪽이죠. 그리고 이쪽을 주로 보는 분들이 우리말에서 기능의학이잖아요.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이제 깊게 말씀은 드릴 건데, 통증의학하고 정형의학의 좀 영역이고 이제 이런 기능의학의 영역이 실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 몸이 아픈 것들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세에 대한 막 이야기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지만 다 좋은 정보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 그것들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 이게 중요하다. 식사가 중요하다.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적당히 좋은 재료들을 잘 조리해서 복용을 하면, 어쨌든 식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통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